그 6번 요 마무리는 요게 이제 방향성이 중성대 기준으로 했었을 때 위로, 아래층에서 위로, 그죠? 쑥 올라가게 되는 형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해설에서도 한번 적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해 놓으십시오. 이유가,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빠져나가는 양은 Q는 AV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그죠? 그 형태를 보게 되면 개구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구부를 줄여서 나가는 양을 줄이는 게 우리의 주 목표입니다. 되겠지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얼마만큼 중성대 상부에서 기압 차이가 발생될 거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던 공식이 있었죠. 네. 계속 쓰고 있는 높이 차가 높아질수록 맞습니까? 온도 차이가 발생할수록 압력 차가 발생하는 거고, 압력 차가 발생할수록 속도 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깊이 있게. 그리고 중성대랑 굴뚝은 또 나옵니다. 그죠? 네. 죽은 최근에 이제 대형 화재에 피해를 보면 압니다. 그죠? 불난층, 직상층이랑 최상층에서 많이 죽잖아요. 그 이유가 연돌로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찾자. 그리고 그 다음 나왔던 형태의 그림 중에 이 그림에 이제 출처라고 하면 좀 그렇고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중성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중성대는 계속 바뀝니다. 근데 건물의 중성대는 온도에 따라서 또다시 바뀔 수가 있겠죠. 나가고 들어오는 형태는. 근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성대 하부에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들어오는 공기가 기밀하지 못할 때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화재난 층에 중성대 상부에서 발생했었을 때 화재에서 발생되는 부력하고 스택 이펙트에 대한 부력의 차이에서 이게 만약에 크게 되면 직상층으로만 화재는 확대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하지만 지금 스택 이펙트하고 지금 부력의 형태가 이게 더 크게 되면 더 상층부로 확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해봐라.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걸 샤프트라고 얘기하는데 피트 공간이라고 하는 거 피난 계단 쪽이거든요. 오염되면 다 죽습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의정부입니다. 1층 피로티 화재가 계단을 오염시키고 계단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은 거죠. 정말 끔찍하게 형태였으니까 피로티는 또다시 가져가야 될 문제 계속해서. 그렇죠? 내외장이 다 힘든 거죠, 지금. 샤프트가 오염되면 다 죽는다며. 그죠? 그리고 연기가 이렇게 오염돼도 다 죽고요.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외벽이 확산되는 형태도 다 죽습니다. 이렇게. 외벽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드라이비트 공법. 드라이비트는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드라이비트 공법. 외단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벽의 단열 성능은 뛰어나나 인테리어 치장이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 시멘 몰타를 굉장히 얇게만 발라도 안전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포항 지진 화재했을 때 포항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외벽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타일이. 그죠? 그래서 뭐 벽돌이 떨어지니까 저거 전부 다 부실 시공 아니냐. 그건 떨어져야지만 안전한 거거든요. 건축 구조상으로 보면. 그게 만약에 안 떨어져 있고 견디다가 덜렁덜렁거리면 더 큰 문제가 된다더라고. 건축적으로는. 떨어지는 건 안전한데 내벽이 전부 다, 외벽이 전부 다 가연성으로 되어 있는 거라. 그 외부로 들어오는 것들도 위험하고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살기 힘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 있겠다 생각하시고 답을 쓰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있다 지금. 1층에서 불 났는 거라. 그럼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탈출할 거냐. 그걸 공학적으로 써봐라는 거지. 질사시험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온 형태가 3교시여서 3교시는 좀 더 수월하게 호스릴에 바뀌어 있는 것은 배경적 지식만 얘기하면 우리 과거 했었을 때 그죠? 90몇 회인가 그 가마보리피스가 나왔던 게 있었거든요. 가마보리피스. 자, 우리 소화전에 쓰고 있는 가마보리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리피스. 가마보리피스의 원리가 뭡니까? 그러면 가마보리피스는 광경을 축소시키면 무슨 정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네가 말하는 이제 정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압이 낮아지고 나면 뭘 줄일 수 있습니까? 라면 반동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반동력 공식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죠?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때 이제 정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압력에 대한 용어 중에 다양한 대 중에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지. 감마분의 P고 2G분의 V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라는 부분들. 근데 통칭 위치 에너지는 다 같은 개념을 봐서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정압, 이걸 동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끌 때는 무슨 압력으로? 불 끌 때는 불을 안 꺼봤으니까 모르는 거라. 내가 불을 안 꺼봤는데 그게 압력이 동압인지 정압인지 어떻게 알아? 불 끌 때는 무슨 압력으로? 동압으로 순수하게 동압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반동력까지는 무슨 압? 정압이 되죠. 한번 잘 봐놓 들어가세요. 그죠? 정압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라면 이 두 개는 갖다가 어떻게 일정하죠? 크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일정합니다. 일정. 그죠? 그러니까 동압을 높이면 정압이 줄고 정압이 높이면 동압이 줄게 되는 거라. 그래도 광경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광경. 자, Q는 AV일 때. 그죠? 얘를 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똑같은 양이 나갈 때 얘는 올라가는 거지. 그죠? V가 올라가면 2G분의 V 제곱이 또 올라가거든요. 이게 같은 경우는 동압이라고 얘기하죠. 예. 동압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점이 생깁니까? 뭐가? 손실이 엄청 커지지. 그걸 갖다 우리는 압력 손실, 마찰 손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커지는 겁니다. 그 공식이 어디서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예. 뭐 1.8 뭐 빠졌는데 그런 순간 불합격이라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니까. 지금 큰 그림을 보고 달려가야지. 그죠? 물론 안 쓰면 불합격 되긴 합니다. 근데 시험사만 내가 써보고 안 써보고를 해봐도 되지. 점수대가 30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썼는데 32점이고 썼는데 31점이던데 이러면 골치 아픈 거지. 얘를 갖다 줄이면, 그죠? 얘가 이제 더 커지는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아이고. 그렇죠. 줄이고,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손실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손실이 커지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압력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압력이라고 해놓을게요. 그죠? 또는 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정이 커지게 되고요. 양정이 커지는 만큼 펌프에 대한 용량이 더 커지게 되고, 용량이 커지는 만큼 발전기의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최악의 시스템이잖아요. 그걸 호스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겠습니까? 한 줄이고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죠. 이렇게. 맞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서 펌프, 모다, 비상발전기, 수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그림일 때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죠? 제일 처음에 낙차가 어떻고, 맞습니까? 배관의 마찰 손실이 어떻고, 호수 손실이 어떻고, 그죠? 지금 문제상으로. 그리고 방사압이 0.17메가파스칼이었단 말이지. 그죠? 얘가 어떻게 바뀝니까, 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라. 지금 데이터치는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최소가 3.5kg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kg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편의상. 정리해서 쓰세요. 하지만 최대 많이 있을 때가 4.5 정도 됩니다. 4.5. 엄청난 거죠. 손실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호스릴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하면, 호스릴은 호수를 다 펴지도 않고도 불 끌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호수를 안 펴니까 손실이 너무 올라가는 거라. 너무 안 좋아지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지금. 문제가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압이 안 나오질 거 아니냐라는 거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얼만큼입니까? 일반적인 소화전일 때는 0.1.2입니다, 1.2. 12m 정도 손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몇 배입니까? 3배라, 3배, 4배라. 그러면 뭐 어떻게 다 커집니까? 라면 이게 전부 다 커지는 거지. 예. 양정 커지고, 모다 용량 커지고, 발전기 용량 커지는 거라. 대책은 뭡니까? 대책은 뭡니까? 문제 처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서 함은 그대로 두든지, 그리고 호스릴만 교체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때 문제가 뭐가 생기겠냐라는 거지, 지금. 요것만 교체한 거거든요, 요것만. 요것만. 그죠? 대책은 뭡니까? 관리사님, 대책은? 네? 펌프압을 올린다. 핵심이 지금 좀 접근 잘 안 되는데, 대책이 뭡니까? 기존 공사를 교체해서 그냥 쓰는 게 좋죠. 교체해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기존 공사 그대로 쓰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미친 짓이라.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고. 왜 못하는지를 네가 생각해 봐라는 거지. 정신 나간 짓이 되는 거야. 펌프 바꾸고, 배관 맞춰 선신도 또 해야 되고, 전동기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거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지 말라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기존 거는 손 못 댄다, 이런 말이지. 그죠?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럼 해도 돼. 바꾸고, 수원량도 좀 더 많아질 거고, 과학구간도 더 증가할 거니까, 그죠? 해도 돼. 역시 기술사님은 핵심 접근이 좋습니다. 대책은 못한다. 이렇게 딱 적어. 못하면 합격도 못하는 거고. 해설 부분에 판단하셔가지고, 요렇게 답을 암기할 때 이렇게 쓰는데, 나열할 때는 그냥 기술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했으면. 그죠? 뭐 A가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암기하고 쓰실 때는 좀 더 정성스럽게 써야 되죠. 엄청 건방져 보이잖아요. 화살표 몇 개 찍찍 해놓고 니 알겠지? 이러면 이 채점위원이 일마의 핵심은 있는데 나를 약간 연미기는 듯한 느낌인 거 그럼 X를 치고 싶지. 야씨. 그러니까 다음 채점위원 세 사람이잖아요. 앞에 사람도 X를 해놨는데 자기는 더 나쁜 거라 하지 말라는 거 떠하고 있냐. 점수가 계속 낮아지는 거지. 이럴 땐 하지 말고 뭡니까? 단면적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유속이 더 빨라지고 뭐 이렇게 글자로 다 적어. 수식도 적고 글자도 좀 적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착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약간 좀 그런 분들 많거든요. 약간 보수적인 분들. 말이 좋아 보수적이지. 저는 애우라고 해놨는데 모아고 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수험생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뭘 하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형식 승인되어 있는 관창이 없어갖고 우리 이제 피터 게이지로 측정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5mm 호수는 25mm 관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와 있던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잘 쓰면 그냥 답이 무조건이고요. 못하면 좀 많이 괴롭힌 문제라서 관리사 분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먹기죠. 기본적으로 했을 때 저장 방식일 때는 저압식, 고압식이고 방출 방식은 전역이냐 국소냐 일반적으로 호스릴이냐인데 하나만 이제 고민하고 갈게요. 어떤 고민이냐면 저압식, 고압식일 때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배경 지식이냐. CO2나 물이냐의 스타트 출발점은 어떻게 해서부터 가야 됩니까 하면 상태도입니다. 상태도. 열 평형 상태도 또는 이런 것도 얘기하죠. 이 옆에다가 CO2의 핵심 얘인데 써라. 저기서부터 출발하는 순간 이제 내공이라는 것들을 언급할 수가 있고요. 쌓이고 하는 거다.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죠. 줄톰순도 나와 있고, 운무 현상이 왜 발생되는지, 왜 고압 저장했었을 때 어떻게 하고, 압축가스는 어떻게 되는지, 왜 저온 액화가 돼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막 말하고 있으니까, 그죠? 새끼, 니만 알지, 씨. 이 정신 나간 놈은 니만 알지.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제가 이거 뭐, 수치는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잘 정리해 놓으면, 우리 고압식은 상온에서 저장되는 용기를 얘기하고요. 요거서 핵심사항 요거들. 예, 잘 보시면, 내압시험 압력이 25MPa로 되어 있다는 거. 용기 자체는 내압시험을 해 놓거든요. 이때가 20도 때 25MPa를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면 얘 같은 것들이죠. 전역은 전체적으로 전역만 우리가 신부에 대한 적응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다음에 호스릴이 제일 문제라는 거. 호스릴은 아마 동그라미 쳐가지고 피로티에 설치되어 있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화 설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최악입니다. 최악. 예. 얘는 다시 한번 보면 고압 용기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고압식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용기 형태가 내압시험이 25MPa이라.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60도로 오르게 되면 17MPa 정도 상승됩니다. 압이. 내압이. 이게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그죠? 500도 이상 되고 나면 터집니다.
그럼 피로티에서 불 끄라고 해놨는데 지가 터지고 앉아있고 추가적인 2차, 3차 피해가 발생되는 거지. 지금 식당 1층, 아파트 1층, 오피스텔 건축물 1층에 있는 호스릴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소화 설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점검 갔었을 때 호스릴 있다는 걸 점검을 하고 와서 사무실 와서 안 하는 거라. 못 봤는데. 초창기 때는 뭐 못 보는 것들이 훨씬 많죠. 다 본다고 좋은 겁니까? 나중에는 보는 거. 식당 가보면 이렇게 하무를 해놨죠. 이렇게. 호스릴 이렇게. 램프에 불이 꺼져 있는 거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열어보세요. 이렇게. 그죠? 딱 열어보는 순간 합격인데. 그죠? 지나치는 순간 불합격이랬잖아요. 딱 연다고 해서 뭐가 터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걸 겁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막 자꾸 해봐야지. 그죠? 이 한 병 방출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방출되면 몇 % 사람 중됐습니까? 몇 프로? 20%, 20%. 20%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20% 되기 전에 놓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동사할 수 있죠. 아주 이제 할 수 있고. 불 끄려면 몇 %? 34%입니다. 안전율을 더해서. 이때가 이제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소화 때 가능한 산소의 농도가 얼만큼? 한 13.8% 정도 있겠죠?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 끄기 전에 죽을 수가 있다는 단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보시면 한 번씩 에어컨 켜보기도 하고, 그죠?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소리가 큽니다. 빵! 하거든요. 그때 이제 깜짝 놀랄 수 있다는 거. 자꾸 만져보고 해봐야 되지. 중요한지는, 원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서 문제를 한번 찾자라는 거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부식인데, 부식은 제가 엄청나게 좀 중요하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부식은 곡선만 가지고 출발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배관마찰, 낙차를 가진 배관마찰 장곡선입니다. 그죠? 이게, 경련 변화라고 통칭하고, 부식이라든지 스케일, 각종 이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마찰 곡선이 상승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HQ 곡선이죠. 소화펌프 내에서는 이 그림을 별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 내에서 어떻게 다 해결할 건지. 했었을 때 유량은 부족하고 도리어 압력은 상승돼야 되는 단점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압력을 더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펌프는 허겁지겁 힘들어 한단 말이지. 그러한 추가적인 문제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화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나아가서는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되겠죠? 부식은 여러 가지 각종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부식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간단하죠. 철은 똑같은 형태에서, 그렇죠? 양극부하고 음극부라는 게 발생됩니다. 양극은 이온을 소진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온은 어딘가에 다른 물질이랑 결합하고 쌓이게 됩니다. 수산화기를 만나가지고 수산기를 만나서 쌓이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녹입니다. 녹.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파이고 여기는 쌓이게 되는 거죠. 배관 내부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특히나. 되겠지요. 예. 그래서 그럼 얘는 각종 이제 전해질이라고 해서 전기에 대한 연관성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촉진제가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은 항상 포화되기 직전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O2라고 하는 공기하고 섞이기 직전이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철이온이 빠져나가면서 뭐가 전자를 주고요. 마이너스. 예. 이게 3종 세트가 섞이는 거지. 얘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OH가 나오는 거지. 이게 막 4개짜리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요 두 개 이렇게 만난 거지, 이렇게.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쌓이는 것들이 FeOH, 2, 3,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특이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부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은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부식은 믿었던 놈들에 대한 배신이 가장 큰 거죠. 대표적인 게 동하고, 서스 이런 것들입니다. 동서스는 부식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부동태 피막으로 부식이 진행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열 처리를 잘못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할론 이온이 겹친다든지 하면 피막 자체가 벗겨지거든요. 그때부터는 부식이 급속히 진행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스덴 공장을 갔다가 이제 교육을 조금 하러 갔었는데 스덴 배관은 부식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랬더만 빵 터지더라고. 스덴 부식 엄청 많이 생깁니다. 하하 하더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갖고. 스텐은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스텐은 이음과 가공에 대해서 문제가 또 나와야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스텐은 다시 한번 갖고 갑니다. 얇은 관으로 우리는 압력만 견디게 된댔죠. 그걸 갖다 우리는 수 파이프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본 듯한 이 수 파이프는 내진이 불가능해진댔죠. 내진을 못 견딘다. 거기까지만 정리하면 된댔습니다. 스대는 가공 때 발생되고 있는 부식류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내진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까지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외우는 거 이렇게 열가금 용융유연피, 왜 열가금 용융유연피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외우느냐, 키워드 위주로 채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그냥 외워놓고 쓰세요. 나열을 조금 더 다양하게만 되니까 봐놓으시고, 배유라 부부 설정 뭐 이런 것들 다들 보셨던 거. 3-4번에 이제 4번 문제인데 변하지 않는 그림이 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그림으로. 자, 건축물의 형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건축물은 어디서 쓸 수 있습니까? 연소가 발생되면, 연소라 하지 말고 화재가 발생되면, 그죠? 핵심 사항은 뭐하고 뭐가 작아야 됩니까? 라면 인적인 거하고 물적인 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돼야 되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떨 때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까? 라면 건축물 형태의 물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일반 건축물, 그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높은, 깊은 고층 건축물들. 개요에 뭐라 씁니까? 심층, 고층, 다목적용, 고정보화 이런 것들은 취약은 전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상으로도 엄청 강해야 되는 것이,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험도가 어떻게 됩니까? 위험도가 작지만 엄청 크죠? 위험도 그래프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층수 대비했을 때 위험도 쓰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나는 거지. 30층이고 50층입니다, 그죠? 작은 건축물, 작은 거 일반 건축물 그냥 일반 설비 넣고 P형 넣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내도 낮아도 되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안 넣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30층 이상 되는 거 고층 건축물 들어가는 거지. 30층에서 50층 준초고층이라고 얘기하고,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위험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도는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위험도. 그래서 접근하는 시각 자체를 이렇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적기 시작해야 된다니까. 야, 다 죽겠는걸.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 경보 시스템 사람한테 알릴 때 어떻게 하냐. 일반 감지기 괜찮습니다. 이건. 일반 감지기라니까 가슴이 안 와닿잖아요. 얼마짜리? 100원이 올랐네요. 2,400원으로 우리 목숨을 맡기고 있었는데 지금 2,500원이 됐답니다. 와, 장족의 발전입니다. 예, 2,500원이다. 2,500원. 그렇죠? 아날로그 감지기 얼마? 10,000원. 너무 싸게 사신 거 아닙니까, 그거? 공장에서 뒷거래 이런 거 5만 원 하시면 된다. 5만 원. 5만 원. 이게 당락이랑 결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20배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되지. 되겠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피해도 크기를 보세요. 피해도 크기. 다 죽는 거라 다. 맞죠? 네. 똑같습니다. 건축 규모가 작더라. 예를 들어서 10층 이하짜리다. 일반용 승강기. 11층 이상이면 비상용. 맞습니까? 그리고 31m 이상이다. 뭐 이렇게 50층 이상이다. 그러면 피난용 승강기.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그림. 아, 크면 클수록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는 것이. 피난 안정성. 마찬가지로 50층 이상일 때는 뭐 수직 배관을 별도로 쓰고 루프로 방식을 쓰고 엄청 이중화하고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시작을 여기서 찾아라고.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얘가 얼마큼 띨띨합니까? 지 혼자서 화재인지 아닌지 판단해 버리는 거라. 그죠? 그리고 한해선은 얼마큼 묶어놨어요?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는 한 해로입니다, 한 해로.
한 층이 다 한회로로 되어 있는 거라. 이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오동작 했다 하면 집집마다 다 열어봐야 되는 거라. 아, 네, 점검하러 왔었을 때, 그죠? 예.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점검회사를 다닐 때, 그죠? 예. 오동작 떴다고 연락이 왔는 거라. 갔어요. 그런데 집이 세 집이 있는데 이 집도 아니고 저 집도 아닌 거라. 이 집이라. 근데 문이 안 돼 있는 거라, 그죠? 그 수신기를 정지 잡으러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회로선을 뺐다가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수야 씨가 그걸 빼시면 안 되죠? 그 제가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시는 분인 거라.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검지기 한번 갈아주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신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찌나 부끄럽든지 얼굴이 확 빨개지더라고요. 원래 가가지고 해당 감지기를 그죠 열어가지고 다시 또 뜰 수 있으니까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 해야 되는데 그냥 밖에서 선 하나 빼고 꽂았거든요. 그런 없어 보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감지 면적이 경계구역이 감지 면적이라 90제곱미터. 뭡니까? 왜 일반 대신 아날로그를 해야 됩니까? 피해를 어떻게 하려고? 최소한 축소시키고 한정시키고 정확하고 신뢰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왜 필요하냐? 너무 위험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게 스타트가 지금 가야 되는 거지. 그 내용들이 쭉 돼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 신뢰도도 한 60% 높고요. 그래서 뭐 비교돼 있는 뭐 이런 것들 똑같죠. 이런 것들 그냥 외우면 되고. 그리고 경계구역 산정 방법은 뭐 252, 6517이지만 제일 끝에 보시면 그죠? 뭐 이렇게 감지 면적이 경계구역 바닥 면적당 감지기 설치 면적이랑 똑같아서 화재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신뢰도 있게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경보설비의 핵심이죠.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오는 방화구역하고 내화구조는 이제 이게 기출문제 현황을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죠? 사람은 전부 다 안주가 되는 거죠. 예, 이제 피해가 발생되는데 인적 피해하고 물적 피해가 발생되더라는 거 있는데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면적 기준으로 보는 거죠. 제곱미터 이렇게. 그래서 최소가 이렇게 따져서 200제곱미터 됩니다. 이렇게. 3층 이상 지하층 이렇게 보면 뭘 합니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과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얘를 뭘 해라? 방화구역을 해라.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라. 되겠죠? 이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6가지가 있다. 그죠? 그죠? 예, 뭐 지붕, 바닥, 뭐, 그죠? 예, 뭐 내력벽, 지붕 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6가지를 다 정리해서 내화 구조를 해라. 내화 구조는 뭡니까? 내화 성능 플러스 재사용이죠. 가능하게 해라. 방화구역의 핵심은 뭡니까? 내화 구조 바닥 벽, 방화문, 방화 셔터, 관통부 마감 이런 거죠. 핵심 사항이. 맞습니까? 주된 것들을 뭐 하는 건데 이때는 방화 성능이랑 좀 유사합니다. 한정짓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다. 그죠? 이 중에서 제일 맹점이 뭡니까? 라면 다시 적을게요. 방화문하고 방화 셔터지. 또는 관통 부위. 예, 관통 부위 좀 낫습니다. 관통 부위는 내화 성능 시간대로 다르는데 얘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방화문은 몇 시간? 기껏 해봐야 몇 시간? 30분. 기껏 해봐야 1시간이라. 맞습니까? 또 뭘 견딥니까? 얘네 둘이는. 시험 기준 만족도를 보면 뭐? 차 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 연기 흘러가는 거 좀 막아주라는 거지. 그죠? 연기를 쳤잖아. 사람 좀 살리는 거지. 그것도 뭐? 화염이 움직이는 것들 좀 막아주는 거지.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문세트 이렇게 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겁니까? 얘는. 차 열 되고요. 열. 또 차염이 되고요. 또 구조적 안정성, 하중지질이게 됩니다. 하중지질력. 성능이 얼만큼 더 뛰어난지 아시겠죠? 되겠죠? 이 성능 부족한 주 중에 대표적인 예가 차열 성능입니다. 사람 살리겠다는 놈이 열 전달도 못 막고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민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준들 좀 적어봐라는 거고. 기준 외웠으면 적으면 되고, 뭐, 못 외웠으면 그죠? 다음 문제로 제끼면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방화구획은 예상 문제였었고, 내화구조도 예상 문제였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나로 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차라리 방화구획 문제 조그맣게 하나 내고, 이거 두 개를 같이 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뭐, 이런 것들, 기준 조건들 한번 다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고요. 예, 연기 충진에 관련된 거, 방화공학, 화재공학 원론에, 그대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 책을 보고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알고 있는 플럼이 어떠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격가지죠, 격가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플럼이. 화재가 발생되고 나면 세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생기는 게 화염 영역이랑 플럼 영역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죠? 플럼 영역은 아시다시피 온도가 오르게 되면 밀도하고 관련된 것들, 이런 공식들을 알고 가시는 게 좋죠. 이렇게 다른 형태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출발해 볼게요. 이거는 PV NRT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밀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내려가게 되고요. 밀도에 의해서 이제 부력이 발생되고, 부력의 흐름에 의해서 플럼의 유속이 확정됩니다. 정리되고 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형태가 나중에 중성대 관련되어 있는 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똑같은 거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이. 이 형태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구획실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연기가 차고, 그죠? 연기가 차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봐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때 형태의 그림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 요거 HO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책의 페이지로는 지금 프린트물에서는 53페이지에 있는데, HO가 환기구의 높이입니다. 요만큼 이제 개구조 환기 열려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발생되는 압력이 다 밀어내고 있는 시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P는 플럼이고, PA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 부분이 크니까 계속 다 밀어내고 있을 거다. 압력에 대해 보면 어떤 압력이 큽니까? 플럼의 압력이 더 큰 거라,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 그 주변 압력이 낮은데, 화재가 점점 확대되면 두 온도 차이가 비슷해지죠. 그러면 압력의 분포는 거의 같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때 요거 HO거든요. 환기구 하부로 내려왔을 때 연기 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더 화재가 확대됐었을 때는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개구 내부에 중성대는 어디쯤 생깁니까? 하면 중성대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따보면. 그래서 나가는 거 하고 들어오는 거 하고 압력 분포를 갖다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들어온다는 말이고 플러스는 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더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 세 가지를 그려봐라는 것들이 핵심이니까 다른 건 뭐 없었고요.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사교시네요. 사교시는 화재 정의를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A, B, C,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소화 능력이라고 하면 적응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래서 A급과 B급과 C급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급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쿨러, 그죠? 그리고 뭐 소화전, 뭐 등등등 많이 있겠죠. B급은 포가 제일 핵심 사항입니다. C급의 적응성 같은 경우에는 뭐 수계소화 설비 내에서는 몰분무라든지 미분무, 요렇게 해서 표로 풀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정리가 이 형태가 있고, 답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건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를 비교해봐라고 하는 문제가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이런 형태로 쓰셔도 되지만 아쉬운 건 포가 좀 빠졌거든요. 포를 좀 넣어가지고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만 조금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대동소이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태도는 물하고 CO2하고는 무조건 가져가시라고 했었습니다. 이유가 물은 수기의 가장 기본, CO2는 가스의 가장 기본이 된다 했거든요. 똑같이 그리셔가지고 책 단원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도 많이 알아놓고요. 맞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죠? 요렇게 가는 것들을 공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공동. 맞습니까? 네. 그죠? 네.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네. 기본적으로 액체에서 기화되고 다시 고체로 되는 거. 이렇게 되죠? 네. 이게 뭡니까? 액상이 기화로 나왔는데 무슨 효과에 의해서 응결이 돼버리는 거. 뭐였습니까? 이게 줄 톰슨이잖아요. 줄 톰슨 효과 쓰려는데 뭐 방출되고 뭐에 어쩌 이런 식으로 정상 불합격이니까. 이 그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이가 기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지. 곱씹 보세요. 설명할 거 이거 한 3시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막 탈탈 털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심도 있게 내공이 있다는 걸 자꾸 증명해야 되는 거죠. 잘 알고 있으세요. 그죠? 마찬가지로 했었을 때 어떻게 부피가 되는지도 다시 정리해보고, 맞습니까? 동파 문제가 이번에 안 나가지고 동결 문제가 예상 문제였는데 안 나왔더라고.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죠? 요 그림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만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죠? 오늘 많이 중요하됐었습니다. 수업 시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는 예상 문제였었고요. 차량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보고, 차량 화재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열하고 난 다음에 쓰고 있는 이 방사량 자체가 살수 밀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이었었죠. 화재 특성 먼저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점차 가혹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하중이 증가되는 형태고요. 하중이 증가돼서 열방출률 우리 계산할 때 한 8.5 정도 안 됐습니다. 그죠? 8.5 메가와트 정도. 엄청나게 높은 형태의 화재를 가져가고 있네요. 그죠? 예. 근데 기존 시스템은 다들 엉망이라 했었다. 그죠? 기존 소화가 어떻게 돼 있는데, 예. 첫 번째 프리액션 밸브가 뭘 끼고 있으니까, AB 감지기를 끼고 있으니까, 그죠? 얘는 지연이 발생하고요. 얘 헤드는 살수 밀도가 작다는 거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선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개선 대상이 안 돼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30층 이상도 지하 주차장은 예외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얘를 어떻게? 얘를 고실내도 8종 감지기로 가고요. 맞습니까? 얘는 포로 가랬지, 포로. 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팽창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인면화재의 적응성이 잘 없댔었습니다. 어떻게 고팽창으로 가자는 거지. 그렇죠? 또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물분무 있죠, 물분무. 물분무는 안 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NFP에서는 얘 없댔죠. 없습니다. 차고 주차장이라는 게 없고 그 가연물에 대한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니까 이걸로 가자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렇죠? 내 돈도 아니니까 뭐. 고팽창포 설치하면 오동작 하면 과간이겠죠. 주차장 전부 다 포가 가득 차가지고, 야, 그럼 동영상 찍으면 대박이겠는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상세히 나와 있는 차량과 공간과 도장 설비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잘 해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재연도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재연은 지능형 환기 시스템 보통 이렇게 유인팬을 써가지고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 배기로 동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좀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생각해봐라.
여기서는 예상이 우리 페이지 보면 7.6으로 되어 있네요. 7.6 LPM per 메다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풀스케일로 보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큼 필요합니까 하면 하나 적어 놓을게요. 이게 14.4하고 22 LPM 정도랍니다. 소화 가능한 살순1도가 너무 차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저 정도 필요할 거다.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3번이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다. 그죠? 비상전원의 용량 상정인데 한번 또 고민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두 용도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 건물은 따로 돼 있다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5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개별로 되는, 개별로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구획만 시키면 개별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건물이 5개 있다라고 한번 따져보고 주차장이 하나로 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전원 용량이 각 동 라인별로 횡 용량을 동시에 동작시킨다면 너무 용량이 커지는 거라.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소방청의 질의해신 답변이 입구에 연기 감지기 있죠. 재현용 연기 감지기만 동작시켰을 때 동작할 수 있으며 각 라인별 용량 중 많은 것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연기가 가서 동작하면 그 라인을 하고 동작하면 그 라인 동작시키고 그 라인 동작시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동작할 수가 있는 부분일 때 그때 용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재현의 설치 대상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전체가 합산되어 있는 거 하나 했었고요. 합산했었을 때. 그죠? 예. 그리고 제일 큰 거 용량.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빠져있지만 하면 해당 라인 감지기 동작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해당 라인에서 라인 감지기가 동작되면 지금 요 방법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래서 비상발전기 용량할 때 그때 요 형태가 어떻게 갑니까? 라면 우리 어차피 PG1부터 PG3가 돼 있는데 가장 가혹한 부하가 마지막에 오게 되면 PG3가 용량이 제일 크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용량 산정 방식에서 보는 거다. 주의할 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소방부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방부하는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작동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용률은 무조건 100%를 잡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동작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라인 형태에서 반영했었을 때 이 용량이 부족함이 없는지 그러면 이 용량 계산을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조절할 거냐 보전용으로 할 거냐 별도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조금 고민하면 되겠죠. 다른 형태 그런 것들 문제상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번씩 고민해보고 현장에서는 아마 많이 보셨던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송풍기별로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서 그죠? 수동실지는 5동작 할 수 있고 전체가 동시동작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별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량 산정 방법이 모든 합산부와 장점과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송풍기를 한 대로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했었고 비상전원의 용량하고 계산 방법들 장단점 이렇게들 한번 정리했었고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는 펠세이프라든지 기타 등등 효율적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로 답을 올려놨던 부분이 있더라. 5번에 이 Y델타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알아놔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 Y와 델타를 저는 문제를 만약에 냈으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왜 Y델타를 하느냐 이렇게. 그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은 시간이죠. 시간. 이제 타이머를 써서 시간으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Y로 기동하고 델타로 운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Y 델타 기동법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보시면 3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구조가 간단한 농형을
유도해서 돌리는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삼상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들. Y델타는 일반적인 전기의 체계에 보게 되면 3.7kW에서 15kW 정도로 써라라고 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현장에서는 90이든지 100이든지 120이든지 다 Y델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근데 이거보다 더 용량이 대용량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동 보상기라든지 리액터 기동 방법을 써서 안정성을 더 높여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라면 기동 전류가 그죠? 기동 전류가 운전 전격 전류보다 얼만큼 큽니까? 8배 정도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 큰 형태의 전류를 감당할 수 있는 배선과 개전기들을 아끼려고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되겠습니까? 그 형태만 조금 이해하셔서 Y델타 기동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 문제로 넣었었는데 극좌표 형식 좋아하네. 극좌표 씨. 에이씨. 그래 넣어놨습니다. 전기장체에 시간 나시면 카페에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전체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전기하시는 분들은 수월하게 기초과정 중에 하나니까 하셔도 되는데 소방에서는 어디 쓰느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 그 다음에 6번에 113회 때 그죠? 지금 송풍기 풍량 제어 방식에 대해서 적어라 했는데도 또 냈네요. 이게 도대체 저는 예상 문제는 뭘 했냐면 시로코 그죠? 시로코 에어포일 그리고 엑셀펜에 대해서 특징을 비교해라. 이게 예상 문제로 제가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장 많은 펜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로코 펜, 에어포일, 엑셀펜을 성능 곡선을 통해서 어떤 게 효율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검토해라 하는데 얘는 풍량 조절 방식이거든요. 풍량 조절 방식. 그래서 댐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는 거죠. 막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펜. 토출 측의 댐퍼, 흡입 측의 댐퍼.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이게 토출, 흡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토출이거든요. 근데 토출이 효율성이 요순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흡입 측으로 가자. 안 가고 있는 거라 지금. 그죠? 그러면 아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VVVF죠. 가변 풍량 방식. 이거랑 비교해봐라는 겁니다. 이게 비교해봐라. 그죠? 돌려가는 거.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이거는 저번 113회 때 나왔던 풀이하고 똑같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써야 되니까, 왜? 너무 과한 거죠. 왜 과합니까? 지금 시스템 한번 볼까요? 전층 급기 맞습니까? 우리 특피 같은 경우에는 전층 급기에 화재층을 배기라고 하거든요. 화재층 배기. 이 전층 급기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필요 이상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쓸데없이. 그죠? 이게 만약에 40층짜리 건축물인데 전체 팬이 다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요만큼 위아래 화재층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 샌드위치 가압 방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정리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 그것만 어떻게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하면 가변 풍량 방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니까 가변 풍량 방식은 예상 문제에 썼었고요. 그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성능 곡선으로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한번 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수 변화에 따라서 성능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하고 송풍량 요 세 가지는 비교하면 됩니다. 토출, 흡입, 회전수 제어 방법들 이렇게 한번 다 쓰실 필요 없고 참고해서 뭐라고 보시는 거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죠? 지금 늘 중요한 거는 지난 일입니다. 지난주로 있는 지난 일이고 앞으로 해가 더 뜨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거든요. 참고로 92일 남았고, 예상 문제는 다음 주에 정리해서 한번 올릴 테니까 다음 카페 한껏 치셔가지고 많이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음 카페 가입 안 된 사람 있습니까? 가입하세요.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카페 가입 안 하면 없잖아. 가서 인사도 좀 하시고, 그렇죠? 자료도 좀 받아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114회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115회 때라도, 아니면 뭐 바로 합격하셨으면 2차 준비하시면 되겠고,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좀 가지고요.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